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자, 9월 3일 네, 주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뭐 8월장 끝나고 또 9월 첫 번째 주 주말인데요. 뭐 그래도 9월장 기대감은 뭐 8월보다는 좀 낫지 않겠냐. 또 많은 불확실성이 조금 뭐 해소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영상 보시는 분들 또 좋아요, 또 댓글도 부탁드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주식창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시장 얘기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장 이슈가 되는 좀 얘기도 좀 하고, 관련한 종목군도 하고, 또 제2의 뭐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고요. 또 이번 주에 또 그리고 뭐 다음 주에 또 뭐가 주목이 되는지, 또 종목들 얘기도 좀 하고요. 제2의 아시아나 얘기도, 그죠? 뭐 그런 종목군도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물론 딱 오픈해 드린다고 해서 그걸로 여러분들이 뭐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제2의 아시아나가 될 종목들도 제가 볼 때는 좀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한 주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뒷부분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난 이벤트고 오늘 처음 공개해 드리는 것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이게 오늘 코스피입니다. 0.79 초반에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매도세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순매수로 끝났습니다. 코스닥도 어느새 올라와서 이미 급락하는 초입까지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투자주체별로 한번 보시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래소 코스닥에서 순매수로 오늘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 있죠. 잠깐 한번 뭐 좀 보게 되면 요거는 물론 주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예, 주말 특히 비농업 고용지표 기다리고 있죠. 네. 사실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용 상황이 너무 좋다. 야, 너무 좋다. 서프라이즈하다. 재료가 될 수도 있지만 악재가 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좀 좋지 않다. 허리띠를 빨리 졸라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네. 요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달러 인덱스. 이 달러의 방향은 우리 원화의 방향이랑, 그죠? 좀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는데 여기 특히 이제 외국인들, 그죠? 예, 외국인들의 뭐 이 매수 매도, 또 외국인들의 어떤 방향 이런 쪽에도 좀 연계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달러가 계속해서 이런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증시는 급등을 했습니다. 소위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에요. 그죠? 이거는 그냥 방향 그대로 보는 겁니다. 올라가면 달러가 강세로 간다는 거고, 그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다라는 거고, 반대로 달러가 이렇게 약세로 흘러가게 되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최근 들어서 약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아래쪽에 그림 보면 밑바탕에 일목균형표가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자, 일단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이제 구름대 아래로 구름대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시점에서는 뭐 반전도 나오겠지만 어찌됐든 최근에 달러는 좀 약세로 가고 있다는 거. 우리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원화는 또 강세로. 사실 여기가 어디냐면 1180원대였고요. 그 다음에 증시는 여기서 저점을 만들고요. 증시는 반등 나왔고 환율은 빠졌습니다. 그죠? 저희가 그린 그림이 이제 그거였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1150원대에서 1150원대에서 자, 이렇게 반등 시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1150원 깨지는 게 또 좋은 흐름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율이 다시 1180원 뛰어 올라서 막 이렇게 가는 그림보다는 좀 옆으로 늘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일목균형표상의 이 구름대에 터치하는 그 시점까지는 좀 옆으로 등락을 좀 이어가는 아마 요 그림 정도가 되지 않겠냐,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코스피는 이랬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시장의 이슈들인 거죠. 그죠? 이슈들. 뭐 테이퍼링, 뭐 정리해 보면 똑같아요. 신선하진 않다. 그죠? 뭐 9월이나 늦어도 11월에는 시작하게 될 것이고 신선하진 않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델타 변이, 미국에서도 관련한 주식도,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 뭐 국내 주식들 중에서 지금 항공 여행주들은 왜 오르고 있습니까? 그죠? 위드 코로나 결국에는 안고 간다라는 거죠. 그죠? 예, 코로나 백신 접종. 사실 10월부터는 우리는 부스터샷도 시작을 하고, 그죠? 그리고 이달 중에 전 국민의 70% 접종을 목표로 또 가고 있습니다. 그죠? 명절 전에. 환율은 좀 안정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뭐 딱히 증시에서 대규모 매도를, 그죠? 연속해서 나갈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연속해서 대규모 순매수를 해야 될 것도 아직은 좀 불분명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좀 박스권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좀 이슈가 된 종목군들 먼저 좀 보도록 할 거고, 대형주 먼저 한번 흐름을 좀 봐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코스피 쪽에서 대형주입니다. 그렇죠? 네.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끝났고요. SK하이닉스 보합입니다. 사실 최근에 저점은 만들었지만 거기서부터 탄력적으로 올라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반도체. 사실 이것도 시장의 약재였죠. 반도체 피크아웃이. 그렇죠? 뭐 화려하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전에 얘기해드렸죠. 여기가 SK하이닉스가 급락했던 지점인데 단번에 이렇게 올라오지는 못한다고, 좀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늘어질 것이다. 오늘 대형주도 흐름만 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오늘 네이버가 있습니다. 네이버가 한 2%대 상승을 했고, 카카오 강보합으로 끝났고요. 삼성 SDI 또 배터리 쪽에 LG화학도 한 1, 2% 정도 올랐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강보합으로 끝났고요. 셀트리온라인 좀 쉬었습니다. 카카오뱅크 블록딜 주중에 있었죠. 그때 한번 급락을 했다가 아직 여진이 좀 남아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그리고 LG전자. 오늘 LG전자가 주인공이었습니다. LG전자는 다시 애플카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죠? 애플카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그래서 오늘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대만, 예, 디지타임즈가, 그죠? 애플카 양산을 위해서 애플카, 이제 기존에 애플이 예전에는 우리는 이제 자동차보다는,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 쪽만 하겠다 하다가 이제 이 노선이 바뀌었죠. 그죠?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뭐 LG전자는 LG라인, 그 다음에 뭐 현대차, 기아차, 이 라인도 급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말에. 그죠? 근데 이번에 다시 비밀리에 애플이 접촉이 있었다. 그죠? 일본의 도요다도 있었고, 그죠? 국내에서는 LG 쪽하고 또 SK 쪽도 있었다. SK는 뭐 배터리 얘기했었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LG전자가 10%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얘기도 이따가, 지난 영상에서 크래프톤 얘기는 해드렸죠. 사실 수급도 뭐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인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거를 오늘 그냥 수급으로 한번 먼저 좀 풀어보고, 대형주들 양은 블록으로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는 오늘 양은 블록이 두 칸이다. 약한 매수 자금이 약하게 들어왔다. SK하이닉스 아주 약한 자금, 별로 뭐 눈에 안 띄는 거고요. 오늘은 네이버, 카카오. 그래서 이거를 양은 블록으로 정렬을 한번 해보면 오늘 수급 좋은 애들이에요. 네이버, 카카오, SK바이오사이언스, LG전자, 크래프톤, SK이노베이션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LG전자는 오늘 이런 흐름이었고요. 크래프톤은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렇죠? LG전자 얘기는 잠시 뒤에 한번 해보고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가 오늘 시장에서 흐름은 좀 좋았다. 크래프톤 한번 볼까요? 네. 여기 크래프톤입니다. 예. 사실은 사실 지금 뭐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들, 뭐 투신, 연기금 모두 수급이 계속 붙는 상황이라서 이 종목을 받쳐주고 있는 거는 모멘텀보다는 이제 수급의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수급 박스로 양은 블록 차트로 한번 보시면 어떤 흐름인지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습니다. 아래 이제 거래량 보이시죠? 거래는 이래. 근데 그 거래를 속안에 뜯어보니까 이 양은 블록 이 네 칸이 만점이에요. 수급이 거의 뭐 쉬지 않고 계속 붙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고 만점이 네 칸이거든요. 강한 자금이 몰려 들어온 거예요. 결국엔 이제 지난번에 말씀 50만원대. 하지만 여기서 계속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면 이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며칠 사이에 한 단계 더 레벨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거는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 LG화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카 얘기 잠깐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오늘 좀 살펴볼 부분이 뭐 애플카도 이슈도 있고요. 리오프닝, 리오프닝 먹을 게 많죠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 눈에 아시아나항공만 보일지 모르겠지만 리오프닝 주식 중에서 지금 먹을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수소 관련한 것도 여전히 진행형이죠. 여전히 재료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9월 7일이죠. 현대차의 그 하이드로젠 웨이브 수소사의 비전 발표, 뭐 이런 이슈들도 아직 여전히 살아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은 LG전자 이게 이슈가 됐어요. 그죠? 애플의 파트너로, 애플의 전기차, 애플카의 파트너로 LG전자, LG 마그나가 되겠죠. LG 마그나가. 그죠? 그리고 LG의 계열의 LG전자, 뭐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카메라 쪽이야 뭐 LG 이노텍이, 그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나 뭐 이런 쪽은 디스플레이, 이런 쪽은 LG전자, LG 디스플레이가 하게 될 것이고요. 그죠? 또 LG전자는 뭐 전기구동 시스템이나 이런 쪽을 전반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야, 도요타나 이런 쪽보다 이제 사실 LG가 근데 말이죠, 이제 주가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보면 이게 더 갈 거냐 이거죠. 더 갈 거냐. 오늘 그래서 LG전자 한번 보실래요? 이게 LG전자입니다. 이거는 LG 이노텍입니다. 오늘 장중에 얼마가 올랐었냐? 13%나 급등하다가 6%로 끝났으니까 오늘 꼭대기에 산 사람 마이너스 6% 손실인 거죠. 뭐 괜히 쫓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LG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OLED. 특히 이거와는 별개로 LG 디스플레이는 5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괜찮은 자리에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오늘 LG 그룹주들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서 현대차나 기아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현대차는 1.4% 올랐고, 기아 한번 볼까요? 기아 2.5. 물론 아마 애플이 현대 기아, 특히 기아랑 이제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는 이제 그 이슈로도 좀 많이 올랐는데, 근데 이제 이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관심사는, 야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치고 나갈 거야?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뒤이어서 나오는 후속 얘기들이 나와야 돼요. 뉴스들도 그렇고 뭔가 있어야 돼. 근데 애플은 사실 상당한 이 비밀주의 아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그죠? 아마 뭘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협상 내역이나 이런 것들. 그럼 얘네들이 언제 공개할 것이냐? 연말이나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 빠르면 연말, 그죠?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은 무리해서 쫓아갈 때가 아닌 거죠. 물론 제 생각은 이렇게 그냥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뭔가 뭔가 더 후속 재료들이 막 나오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는 아마 뭐 월요일날 또 뜰 수도 있지만,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버리진 않을 것 같다. 다시 좀 늘어지는 시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죠? LG전자 그나마 오늘 좀 강했고요. LG 이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이 가격대 팔았습니다. 이 주식을. 그죠? 지금은 이렇게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사실 따라가는 건 아니었죠. 천천히 접근해야 돼. 다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이들 종목군들 중에서 저평가 매력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무리하게 쫓아가는 건 아니고 천천히 기회를 좀 기다려보면 좋겠다. LG전자 같은 경우도 분명히 다음 한 주 동안에 주봉으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올까? 이건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예. 왜냐하면 오늘은 또 그런 이슈를 가지고, 왜냐하면 물론 그 재료는 사라진 건 아닌데, 그죠? 무리해서 쫓아가는 건 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도 좀 보고 그 다음에 LG그룹주들 좀 봤는데 사실 오늘 핵심은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리오프닝. 그죠?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항공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시장의 큰 분기점이 언제 올 것 같아? 첫 번째는 테이퍼링이 공식화돼요. 이걸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드 코로나가 공식화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쪽은 그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하단을 잘 지키면서 순서대로 오르게 될 겁니다. 이쪽 마찬가지죠. 그죠? 네, 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시장의 악재였지만 이제는 악재가 아니죠. 불확실성을 벗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아마 그때쯤 돼서 오히려 시장이 한 단계 어떤 방향을 좀 잡는, 지금은 늘어져 있으니까요.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상당히 지금 저희 쪽에서는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 이후에는 가장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죠? 카카오 게임즈 100%, 두 달 동안 100%. 네. 자, 이 가격대에 사모아가지고요 100% 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제일 사실은 좀 시원하게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애들도 있지만. 근데 얘는 가만히 보면, 죄송합니다. 뭐가 들어갔나 보네. 가만히 보면, 여기 보시면은, 사실은 이 자리는 제가 계속해서 사들어요. 16,000원대부터 해가지고. 16,000원대, 17,000원대, 18,000원대도 사시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회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음봉이 하나 나왔죠, 여기. 목요일날. 장중에 8% 빠졌고요. 근데 제가 일단 22,000원 중반, 22,000원 초반, 여기는 저점 정도 될 거라고, 그죠? 그런데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게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왜? 이 주식은 지금 어차피 지금 보유한 분들이 많아. 저를 통해 사신 분들도 많고.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요. 대한항공을 보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대한항공이거든요. 물론 대한항공은 지금 이 가격대에 사신 분도 있지만 항공주를 저희가 언제부터 투자했냐, 특히 대한항공 진에어는 작년 9월달, 9월 말, 10월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 초로 따져보면 거의 11개월, 거의 1년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죠? 여기서 산 걸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여기서 중간 절반을 팔고 이런 자리에서 또 추가해서 이렇게 계속 오고 있는 거잖아요. 진에어 같은 거 여러분들 보실래요? 진에어 작년 9월달 10월달에 사가지고요 유상도 다 받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충분히 수익도 만들었고요. 더 갈 자리가 있다라고. 왜? 코로나 세상이 아니면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근데 그 후속주로 아시아나항공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16,000원, 17,000원대 갖고 지금 24,000원대까지 수익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 했죠. 난 사실 3만원 이상도 보고 가고 있다. 3만원 이상. 애시당초 여기서 시작할 때 목표 주가는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그 이상은 가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항공사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LCC하고 FSC 풀서비스를 하는, 한국에서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그동안에는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상장 폐지가 되면 어떡해. 얘 주인공은 도대체 누가 될 거야? HDC가 가져갈 거야? 누가 될 거야? HDC가 그죠? 가져가려고 그러다가 안 됐지 않습니까? 손을 놨죠. 그죠? 감당이 안 돼서. 하지만 대한항공 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어부산이나 아니면 다른 LCC도 아니고, 그죠? 대한항공 다음에 키 맞추기를 하는 종목이란 말이죠. 충분히 이때 매수해서 여기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주식은 누리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의 이 바닥점에 솔직히 아무도 관심 없고 살기도 힘들고 했던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 중에서 뭘 가지고 내가 시간 투자를 해서 성과를 만들 것이냐, 이런 생각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 뭐 종목 한두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거. 항공주, 자, 좀 전에 대한항공도 봤고 진에어도 봤고요. 진에어도 보십시오. 최근에 이렇게 떨어져 갖고 여기 가격 매립이 생기는 구간, 그리고 스물스물 올라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얘들의 이거 한번 보실래요? 수급동에 한번 보시죠. 이건 진에어입니다. 외국인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아나 한번 보실래요? 아시아나고 수급동 한번 오늘 외국인도 56만 주, 연기가 뭐 꾸준하게 계속 진행형입니다.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릴까? 수급박스 많이 보시죠? 그죠? 네, 수급박스. 수급박스에서요, 아시아나항공의 양은 블럭을 찍어보면 솔직히 파란 블럭 한두 칸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주 약한 자금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빨간 블럭 한 칸도 아주 약한 자금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 중요한 건 3칸, 4칸. 4칸 만점. 그죠? 그 변곡점이 여기고요. 거기가 여기입니다. 계속해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전에도 이 구간을 전부 다 매집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 차트는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이 물량이 지금 여기까지 고스란히 와 있는 것.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실래요? 하나투어 이런 거. 여행주들도 말이죠. 지금 뭐 당장 여행 가는 게 아니죠. 하지만 이미 성장주들이 지난 작년부터 크게 성과를 줘서 그 외의 종목군들이 지금 그렇죠?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수급도 보십시오. 좋습니다. 주가는 어떻습니까? 주가는 다 땡겨서 올라왔습니다. 여기 주식을 사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아시아나항공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예요. 강원랜드 이거 한번 보시죠. 강원랜드 제가 뻔한 스토리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뻔한 스토리. 오늘도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고, 최근에 보니까 9거래일 중에서 8거래일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매수해도 된다고 그랬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너 어디까지 갈 건데? 난 사실은 이 이상을 보고 계속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봐야 크게 보면 사실 여기밖에 안 됩니다. 그럼 강원랜드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는 GK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누리고 선발주가 누리고 있으면 그죠? 후발주로 가는 거예요. 못 누리고 있으면. 오늘 말이죠. 이런 주식도 한번 잘 봐두십시오. 뭐 한진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주사 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CJ를 얘기해요. CJ. 근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CJ CGV. 이건 CJ CGV입니다. 사실은 여기 죽였죠. 장도 급락을 하면서. 솔직히 장이 급락 안 했으면 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그래도 이렇게 안 빠졌을 거예요. 근데 장이 급락을 하니까 이게 떨어진 거예요. 여긴 정말 좋은 찬스입니다. 올라오시면. 이거 왜 오릅니까? 그죠? 기대감입니다. 그죠? 어차피 안고 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죠?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봐둘 게 CJ입니다. CJ를 잘 봐두십시오. 예. CJ는 수년간 죽였습니다. 지주사 중에서 사실 작년에 크게 성과를 줬던 애들은 뭐 한화, 그 다음에 뭐 효성라인도 있고요. 효성, 그 다음에 뭐 LG, SK, 이런 지주사들 성과를 크게 냈습니다. 그죠? 근데 이 CJ 같은 경우는요, 사실 그동안에 성과를 준 게 없어. 왜냐? 이 주식은 CJ는 코로나 피해주니까요. 그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아닙니까? 이게 뭐냐? 장기전으로 죽였다가 장기 턴어라운드의 어떤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턴어라운드는 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 실적을 계속 내놓고 최대 실적은 뛰어넘고 그래서 급등을 하잖아요. 하지만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있어. 바로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는 지금 징한 놈들을 만나고 있어. 코로나라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하지만 제가 일전에 여기 왔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야, 우리가 하등 가격대에 왔다고요. 그죠? 하등 가격. 지금 CJ 라인은
뭐 CJ 제일제당, 뭐 대한통운 다 좋습니다. 다만 CJ, CGV, ENM. 하지만 얘네는 이미 바닥은 쳤죠. 그리고 CJ 올리브영, 오프 쪽도 사실은 괜찮은데 온라인도 매출이 많이 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CJ 계열사, 뭐 CJ 올리브영도 그렇지만 CJ 푸드빌 같은 것도 실적이 좋아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에 오늘 수급상을 한번 보시면 주가를 떠나서 그냥 한번 보세요.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팔고 있어. 하지만 거북이들은 이 주식에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두 다 순매수, 외국인 기관, 투신 뭐 해가지고, 그죠? 이거는 특히 얘들은 장기적인 성향의 자금이 가격 메릿을 갖고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일전에 여기 95,000원, 뭐 10만원 아래는 해보는 자리라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요거를 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습니다. 솔직히 이건 그냥 하나의 덩어리예요. 사실 이 덩어리 안에서도 매매하는 게 아니라 덩어리를 벗어날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중요한 건 턴어라운드 하는 바닥주들이 지금 많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은. 하지만 지금 가격 메릿이 생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IT 파트에서도 삼성전기 저는 좀 보유하고 있어요. MLCC 3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것이고 하반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슈도 생겼죠. MLCC 1위가 일본의 무라타 제작소, 무라타. 그 다음에 2위가 이제 삼성전기, 3위가 다이오유대. 얘네 둘은 이거 생산 중단에 들어갔어요. 반사인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아주 크게 이슈가 되지 않지만 지금 밀고 갈만 해요. 그런데 삼성전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쪽에서 뒤늦게 볼 수 있는 애들이 있죠. 못 움직인. 얼마 전에 뭐 제가 2차전지 쪽에서 뭐 코스모 신소재도 오르고 뭐 그죠? 뭐 다른 애들 다 올라서 이 코스모 화학이 상대적으로 그 자리가 여기였거든요. 여기였습니다. 못 올랐다라고, 그죠? 우리 라이브 하시는 분들 방송에서 좀 얘기해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키 맞추기를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터졌습니다. 사실은 좀 터졌습니다. 근데 삼성전기하고 같이 좀 볼게. 사막 콘덴서 이거 한번 보시죠. 이렇게 제가 한번 박스를 한번 이렇게 그어볼게요.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죠? 근데 주가는 뭐냐? 작년에 좀 올라갔다가 다시 죽어가지고, 근데 이 가격은 안 깨는 거예요. 지금 이 가격은 내가 보기엔 쉽게 깨지지 않아. 그러면 흐름을 못 탔던 주식이죠. 그죠? 흐름을 못 탔던 주식입니다. 한번 흐름을 탈 가능성도 있다. 그죠? MLCC, 그죠? 뭐 차량용 MLCC도 그렇고요. 그죠? 삼성전기랑 유사하게 흐름을 타고 가겠지만 사실은 크게 빛을 못 봤던 주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가는 좀 재미나다. 고점을 넘기고 있으니까, 그렇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수소라인. 뭐 현대차가 9월 7일이죠. 하이드로젠 웨이브, 이 수소사의 비전을 발표한다. 근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수소 이슈가 많았어요. 왜 이슈가 많았냐면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고, 그죠? 그래서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두산 퓨얼스, 최근에 좀 올라왔죠. 뭐 상하 프론테크 같은 거, 얘는 뭐 2차전지 쪽에도 엮여 있고, 근데 얘네들을 따라가긴 힘들어. 그리고 뭐 수소 부품 관련, 수소차 부품 같은 경우에서 유니크 같은 것도 제가 뭐 이 정도면은 가격 메릿이 있다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사실 이틀 전에 뭐 3일 전에도 다 보유해서 저는 이 이상을 계속 가보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왜? 얘네들은 오른 게 별로 없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죠. 본업이 있는데 신사업으로 진출하는 애들, 그죠? 예를 들어서 현대 로템도
수소 사업에 진출을 하고, 그래 주가가 좋아요. 현대 일렉트릭 수소 연료전지 사업한다. 자, 오늘은 윗꼬리가 좀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주봉을 한번 보시면 이 모양입니다. 주봉의 그림은 어떤가요? 주봉의 그림은 좋습니다. 그죠? 주봉이라는 거는 한 주 동안에, 그죠? 5일 동안의 일봉을 합친 거죠. 지금 이런 그림이에요. 다음 주에 고점 트라이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턴어라운드 줍니다. 턴어라운드. 자, 이런 쪽 잘 감안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OCI가 잘 들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얘는 폴리실리콘이 주력이죠. 그죠? 예. 그런데 뭐 아파트도 짓고, 뭐 아주 흥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죠? 저 포스코 케미칼이랑 같이 2차 전지 소재 쪽에 사업도 신사업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OCI 주가도 뭐 수급도 뭐 사실 오늘도 사실 좋았습니다. 보실래요? 이렇습니다. 개인들은 계속 매도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고점 트라이를 다시 할 가능성이 있고요. 장기전으로 간다면 사실 이거예요. 10년 동안 죽었다가 이 주식을 처음 시작한 거 우리가 여기입니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뭐 좀 전에 뭐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아시아나도 그렇고 그런 애들이랑 비슷해요. 큰 성과를 내잖아요. 그죠? 이때는 뭐 아무도 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큰 성과를 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이 구간에서 이거는 큰 기간 조정이거든요. 기간 조정 다음엔 보상이 있습니다. 방향을 위로 잡냐 아래로 잡냐 이거거든요. 그죠? 자, 제가 뭐 주말이라서 뭐 이것저것 좀 점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 일진 하이솔루스. 요거는 상장하는 날, 이게 이제 100% 수익으로 공모가 대비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상한가 갔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죠. 상장하는 날 매도예요. 그런데 예외적인 게 있어. 개장하고 나서 한 30분? 뭐 늦으면 1시간 안에, 30분에서 1시간 안에 상한가를 들어가면 그냥 홀딩해요. 다음날 파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매도하시라고 끝내라고 그랬죠. 그죠? 예. 물론 이 주식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주 하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말이죠. 다음 주 월요일 반상회 때는 스펙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펙. 제가 뻔한 승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잠깐만요. IBK 16호. 이 IBK 16호 스펙입니다. 주식이랑 똑같아요. 공모가 2,000원이고요. 100% 올라서 출발했습니다. 4,000원으로. 그리고 오늘 장중 고점이 5,200원입니다. 그죠? 예. 일단 시가에 팔아도 100% 따블이었고요. 근데 얘네들이 어쩌면 공모주 수익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날 야간 반상회 때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LG전자 또 애플카 이슈 되면서 저희가 그 자율주행 또 VR 관련한 종목군들, 특히 이제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군들 코스닥에 있는 걔네들도 오늘 주가가 좀 반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옵트론텍 같은 거. 아마 지금 뭐 이 이슈가 계속된다. LG전자, 뭐 LG이노텍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애플카 이슈가 계속되면 사실 이쪽도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또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차근히 지금 누리고 있는 종목군들을 쭉 가고 있고요. 더딘 애들은 횡보, 더딘 애들은 관망, 많이 빠진 애들은 사모. 네. 이 밑바닥에 있는 애들이 제2의 아시아나가 될 겁니다. 왜? 뭐 그렇게 많아요. 상황만 변하고 조금만 분위기만 반전이 되면 언제든지 올라올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온 애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못 올라온 애들도 많아요. 그죠? 걔들을
노릴 종목군들은 많이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 이벤트 한번 소개해드리는데 저희 책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책 출간은 아마 중순쯤 될 건데 아마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1편이었고요. 돈 버는 주식 습관은 따로 있다. 무려 10쇄를 찍었습니다. 예.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요. 거의 뭐 예, 아주 베스트였습니다. 증권가에서. 이번에는 그림부터 심상치 않죠. 주식 사자처럼 투자하고 거북이처럼 간다. 뻔한 승부를 또 잘해야 된다. 그래서 돈 잃지 않는 뻔한 승부도 같이 넣어놨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양봉이 어떠니 음봉이 어떠니 이런 거는 다른 책을 보시고, 그죠? 뭐 유상증자가 어쩌고 그런 뭐 용어 정리 이런 것들은 다른 걸 보시고요. 이건 정말 사자처럼 주식하시는 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주말에 이건 라이브는 아니고요. 황금 베팅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공개 방송을 장중에 한 차례 할 겁니다. 오전에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라이브는 아니고 황금 베팅 이벤트 100분에게만 선물을 드립니다. 요거 이번에 3개월 하신 분들은 3개월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은 이 책을 전편 그다음에 이번 신간 2권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급박스 앱도 3개월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저희 책 2권도 2권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이 정도 할 건데요. 시장 분위기는 그렇죠. 오늘 또 갑자기 또 어떤 뭐 애플카 이슈도 좀 생겼고 시장은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최근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증시가 폭락을 했었던 지지난주 또 아니면 그 전에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마른 옷이 젖고 젖은 옷이 마르고 그리고 시장도 강하게 반전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종목군들도 환하게 웃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끌고 갈 수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끌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매번 단타만 치다 끝나거든요. 그걸 잘해야 된다. 작년부터 해서 큰 성과를 그렇게 만들었고 올해는 또 올해 하반기는 그런 식으로 그죠? 아까 말씀 뭐 아시아나로 예를 들어보면 아시아나공이 정말 밑바닥 16,000원, 17,000원 뭐 이런 자리에서 해가지고 여기까지 사실 단 한 번도 매도 사인을 내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린 그림이 있으니까요. 막 그 그림이 맞고 우리가 들어가서 차근히 수익이 나다 보면 남들이 올려준다라고 그랬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거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장중에 오전에 공개방송 한 차례 진행할 테니까요. 참여해 주시고 그때 또 얘기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안녕.